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페트 폭력 좀 많이 하죠. 거의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페트 폭력이라고 하면 페트 폭력입니다. 음, 자, 이번 제목은 우리들이 사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제가 보면 좀 그런 고민 사연들을 많이 접했어요. 왜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자격지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무시를 받는다거나 직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주제로 고민 사연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제 고민 사연 썰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월급쟁이인 경우가 많아요. 월급쟁이. 내 앞에 뭔가 대단해 보여도 막상 이렇게 봐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하게. 물론 제가 뭐 인생을 엄청나게 많이 산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저보다 연장자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다 비슷하게 삽니다. 비슷비슷하게. 뭐 여러분 지금 핵심 하두 중에 하나인 공무원 많이들 시험 보잖아요.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무원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돼도 내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것 뿐이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뿐이지. 내 집이 뭐 통째로 바뀐다거나 갑자기 뭐 빌딩을 산다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냥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월급쟁이라니까요. 근데 뭐 공무원 되면 뭐 인생이 뭐 달라지겠거니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합격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합격해가지고 근무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냥 월급쟁이 뿐이잖아요. 단순 봉급쟁이. 그리고 초반에는 박봉으로 정말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호봉이 오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상처를 못 내가지고 공격을 못 해가지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 방송 봤던 분 중에 그 얼마 전에 고민 사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고민 사연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는 내 직업이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 내 직업을 잘 무시한다. 주변 사람이. 그때 고민 사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무시하는 사람도 월급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도 월급쟁이고 그 사람도 봉급을 따지면 오히려 그 만족하는 사람의 봉급보다 적어요.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대단한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직업을 하는 거야. 어, 공부 안 하니까 밤새 직업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고졸하고 4년제대로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월급 받아서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 밤새서 일하는 사람은 대기업이고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한 군데고 그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인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뭐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직업을 느끼는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한데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쟁이고 자기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안 다니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아니면 자기가 좀 낮에 일한다고
빨간 날 신다고 자기가 뭔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나이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천에 전국에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참.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들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사는 모습이 거기가 아니려면 거기서 거기가 아니려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돼. 재벌의 자제분이거나 아니면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억대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대박을 이뤘다거나 아니면 로또 같은 걸 이제 1등 당첨돼가지고 1억 천금을 벌었다거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케이스 중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재벌집 자제분 아니면 건물주 아들 아니면 연수익이 뭐 수억 단위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 틀면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여러분. 왠지 남들한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어? 우리들 주변에는 연예인, 건물주 아들, 재벌집 아들, 억대 연봉 운동선수,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 뿐더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뭐 정말 집 잘 사는 아버지가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사장이다. 그럼 잘 사는 거죠. 아니면 어렸을 때 같은 고등학교인데 얘가 뭐 그때부터 운동의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전국대 입상도 하고 나중에 가서 올림픽 메달을 따더라. 나 TV에 나오더라. 프로 선수로 뛰더라. 아니면 어렸을 때 같은 학교 나왔는데 연예인 됐더라. 근데 여러분 팩트로 얘기할게요. 그냥 같은 학교 어렸을 때 같은 유년기를 다녔을 것 뿐이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면 저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들 곁에 두고 아니면 내가 저 입장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제 입장도 아니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런 사람들 만날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은 어떤 거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면 소시민들이에요.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소시민이야, 여러분. 대기업도.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물론 돈은 많이 받겠죠. 근데 대기업이 하더라도 내가 40 넘어서 다닐지 안 다닐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기업까지 다녀가지고 50까지 버틴 사람들도 손에 꼽을 정도고 끼몬까지 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뭐 차장까지 하고 한 40대 초반 중반까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설령 합격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돼가지고 집 사기 정말 힘들어요. 대출은 공무원 돼서 좋은 거는 신용 등급이 좋으니까 대출을 받기 쉬운 거잖아요. 애초 여러분 공무원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직장 안 잘리고 가는 거 길게 가기 위해서 되는 거지. 부자 되고 싶어서 공무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든 뭐 대기업이 되든 공기업이 되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 밑에서 월급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다닌다 하더라도 삼성 그 이재용 회장님 밑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삼성 다닌다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뭐 임원분들 볼 수 있어요. 얼굴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평생 못 보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다수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어? 그 월급 받아 돈 받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막 몇십원, 몇십만 원 차이 막 이런 거 서로 가지고 비교하고 집 끝까지 그 비하고 돈 모은 거 비교하잖아요. 난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생각해 보면 넓은 테두리 안에 보면 다 비슷한 사람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서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처진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그게 눈꼴시여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퍼마해야만 정신 차리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도 상위 5%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봉 1억 이상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연봉 1억 이상도 주변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 이거를 100분위로 따지면 상위 5%입니다. 상위 5%.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특히 친척들 명절만 되면 남들은 500 버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 버니? 비교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500? 여러분, 500도 있잖아요. 500이라고 하면 만약에 세금 떼서 500이면 연봉 7천에 7,500이에요. 그거는 상위 한 7, 8% 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그 정도 돈 버는 거예요. 이 금액도 여러분 세후로 계산하면 월급 한 650 정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크게 느끼는 연봉 1억도 있잖아요. 세후로 계산한 650이에요.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봉 1억에서 넘어가면 그 소급 기여금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은 소급 기여금을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게 소급 기여금을 우리 국민연금 떼는 것보다 더 많이 떼요. 우리 국민연금 떼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받잖아요. 소급 기여금으로 이제 연금으로 떼가는 돈은 거의 100만 원 더 떼갑니다. 100만 원 더 떼가요. 공무원들은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 만약에 연봉 1억이면 세후가 한 650 정도 되잖아요. 공무원이 600이에요. 600도 안 될 수 있어요. 저기에서 연금 소급 기여금을 떼가는 게 4, 50 정도 더 됩니다. 짜잘하게 떼가는 것도 많고. 근데 600 버는 것도 그럼 쉽게 말해서 650만 원 버는 것도 20명 중에 한 명만 벌 수 있는 거예요. 20명 중에 한 명.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이제 월급쟁이 있죠. 월급쟁이. 다들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로 650만 원 벌려면 대기업에서 부장 이상 가야 돼. 근데 부장 갈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20, 30대 중에 650만 원 버는 사람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20, 30대 중에 연봉 650만 원이 아니라 아까 연봉이란다. 월급 650만 원이 뿐만 아니라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나. 그럼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후 월급 200에 3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알고 보면. 200에 300 언저리. 이게 통계청에도 나와 있어요.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중위소득이 한 250에서 한 270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7, 80%가. 대다수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누구는 많이 버네, 적게 버네.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죠. 거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가 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거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내가 더 많이 버네, 내가 얘보다 위에 있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세상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남비대에서 일하는 건 똑같고 월급쟁인 것도 똑같고 그리고 1억 이상 대부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월급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쟁이기 때문에 고민거리도 다들 비슷합니다. 월급쟁이가 결혼하면 뭐 고민할까요? 집값 고민하죠. 애들 교육비 고민하죠. 대기업이라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공무원이라 고민 안 할까요?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월급 가지고 재테크 어떻게 할까? 돈 어떻게 벌까? 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이게 뭐 특정 직업군 고민 안 하나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 어떻게 대출금 갚을까? 차 알고 뭐 어떻게 내가 메꿀까? 삼성 다니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 단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삼성 다니면 뭐 대출 안 받고 집 살 수 있어요? 뭐 공무원 되면 공무원 합격했다는 것만 뭐 돈이 뭐 수억이 떡 떨어집니까? 오직 공무원 되고 나면 돈 걱정 더 심해지고 돈 어떻게 모을까 이 걱정 더 많이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직업이라는 그 안에 가려진 것들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마다 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고민 사연들 해봤잖아요.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 중소기업.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에서 안 벗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민거리에서 안 벗어나. 대부분 돈 걱정이고 그리고 대출금 걱정.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다니신 분들 또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반면에 중소기업 다니고도 돈을 잘 모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긴 거예요. 뭐냐면 대기업 다니면 다 돈 많이 버니까 그 많이 모으고 있겠지. 근데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월급 얼마 안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일하니까 항상 뭐 도박이나 노름하고 있을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그 대부분의 월급쟁이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90%는 거의 기본 최소 못해도 90%는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 결혼 걱정, 자식 걱정, 교육비 걱정, 대출 걱정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비슷한 환경에서 다 똑같은 그 짐거리를 안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우리 알고 있는 그냥 비슷한 모습,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왜 아둥바둥 내리지도 않지?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막상 보면 높은 사람들끼리 비교 못하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얘가 어떤데 저거 어떤데 저울질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왜 그렇게 사냐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든데 매번 그렇게 숨막히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또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너무 남들이 뭐 얼마 버니 500번, 600번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막 주변에 얘기하는 거 보면 거짓된 정보도 많고 허풍 떠는 것도 많아요. 일부러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자격지심 느끼게 하려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너무 일일이 다 우리가 주워 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날 뿐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모을 사람 모으는 거고 날릴 사람 날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범죄에 속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들 월급쟁이. 다들 그냥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는 환경에서 서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